너 미쳤니? 한국어는 왜 배우겠다는 거야? 영어도 아니고 하필 한국어라니. 나 한국어 못하면 학교에서 따돌림 당한단 말이야. 엄마는 내가 외톨이 되길 바래. 일본의 평범한 가정집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말다툼. 엄마는 딸의 선택에 분노했고 딸은 눈물을 참으며 외쳤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게 죄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날 이후 가족의 식탁은 차가운 침묵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결국 모두의 시선을 바꾸고야 말았습니다. 왜 한 일본 여고생은 한국에 이렇게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가족은 어떻게 한국에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토 유카리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때부터 일본의 전통 문화 속에서 자랐고, 일본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라고 믿으며 성장했어요. 또한 저는 부모님에게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한국이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라고, 역사적으로도 우리와 맞지 않는 나라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늘 한국을 폄하하며 일본보다 열등한 나라라고 하셨기에 그 말을 믿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 제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시작은 제 친구 희나였습니다. 희나와 저는 어릴 때부터 둘도 없는 단짝이었고 모든 걸 함께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희나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카리 너 BTS 몰라? 요즘 그들의 신곡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알아? 처음엔 저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한국 가수? 일본에도 훌륭한 가수들이 많잖아. 하지만 희나는 점점 한국 가수들의 이야기만 했고 저와의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방과 후에도 쉬는 시간에도 희나는 한국 아이돌 팬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랑해, 고마워, 진짜 대박 같은 한국어를 마치 일본어처럼 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한국 아이돌 팬이라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함께 어울리고 싶었지만 한국 아이돌이나 한국어에 관심이 가지는 않더라고요. 희나와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희나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유카리 넌 한국어를 하나도 못하잖아.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해. 그 말은 마치 제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치 제 가슴을 누가 세게 내려친 것 같았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어릴 적부터 희나와 함께했던 수많은 추억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수학여행 때 나눴던 도시락,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던 밤까지. 우리는 영원할 거야라고 믿었던 그 약속들이 전부 한순간에 부정당한 기분이었죠. 그날 밤 저는 방 안불도 켜지 않고 침대에 웅크린 채 울었습니다. 희나가 너무 미웠고 동시에 너무 그리웠어요. 내가 한국어만 할 줄 알았어도.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밤새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때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서 너와는 대화가 안 통한다는 말을 듣는 기분. 상상할 수 있나요? 저는 분노했고 희나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희나에 대한 원망도 했어요. 한국 문화가 뭐라고. 우리 우정을 갈라놓을 만큼 대단한 건가? 하지만 놀랍게도 저희 학교에서는 이미 변화가 진행 중이었어요. 쉬는 시간 교실에서는 야 진짜. 어제 공부 심하시다. 너 같은 이상한 말들이 오갔고. 복도를 걸어가도 이거 대박. 너 같은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면 인기 그룹에 끼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한글을 배우지 않으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의 90%에 달하는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 또래 친구들의 세계에서는 일본보다 한국이 더 중요한 존재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도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글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글은 소리와 글자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발음을 쉽게 익힐 수 있는 문자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하기 시작했죠. 저는 유튜브에서 한국 아이돌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BTS, 블랙핑크, 아이브, 라이즈,
뉴진스 등 여러 가수들이 나왔죠. 화려한 무대, 완벽한 칼군무, 그리고 멋진 스타일링에 제 시선이 사로잡혔어요. 확실히 일본 아이돌과는 다르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아이돌에 대해 하나둘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나와 예전처럼 지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가 더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BTS의 음악과 퍼포먼스에 감탄하며 그들의 영상을 반복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 가사도 궁금해졌어요. 저는 가사의 뜻을 찾아보며 한국어 단어를 하나씩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해. 아, 이게 아이시테루라는 뜻이구나.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게 된 후 저의 관심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추천해준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어 자막을 켜고 보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우들의 대사를 직접 이해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같은 쉬운 표현부터 차근차근 익히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방과 후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한국어 회화책을 빌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니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러던 중 한국 여행을 다녀온 같은 반 친구가 한국의 편의점 음식과 길거리 간식 이야기를 해주었고 저는 더욱더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매주 한류 팬들이 모이는 카페에서 한국 음악과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인 친구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 채팅을 하면서 더욱더 한국어 실력이 늘었고 나중에는 직접 한국어로 댓글을 다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모습을 부모님에게 들킨 순간 저희 집은 마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손을 바들바들 떨며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뭐? 유칼이 너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도대체 왜? 엄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아빠는 신문을 던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에도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 하필 한국이야? 한국어 배워서 어디에 쓴다고 그래? 차라리 영어 공부를 해. 엄마는 제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고 한국 드라마, 한국 노래, 한국 아이돌 사진들이 잔뜩 저장된 걸 보고는 경악했습니다. 엄마는 숨을 고르며 저를 노려보셨고 저는 눈을 피한 채 주먹을 꽉 쥐었어요. 너 이걸 몰래 보고 있었다는 거야? 이 모든 걸 숨기고 있었다는 거야? 그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거실 공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팽팽했고 아버지는 신문을 구기며 테이블을 치셨습니다. 그만해. 한국이 뭐라고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 정도냐.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해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아무도 날 이해 안 하잖아요. 순간 정적이 흘렀고 엄마의 입꼬리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 혼자인 것 같아라는 감정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울면서 외쳤습니다. 엄마, 한국어 못하면 친구도 못 사귀어. 나 외로웠었다고. 그날 밤 저는 방에 갇혔습니다. 엄마는 한국어 공부 금지령을 내렸고 핸드폰에서 한국 관련 앱과 음악을 모두 삭제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부모님과의 사이가 어색해졌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듯하면서도 실망한 듯한 엄마의 표정. 아버지의 말없는 한숨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 몰래 한글을 공부했고 밤마다 이불을 덮어쓰고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근한 아버지께서 저녁 식사 중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유칼이 내가 진심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면 직접 한국을 보고 오자. 저는 아빠의 말에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한국을 좋아한다면 우리도 직접 보고 판단해 봐야 하지 않겠어? 엄마도 당황한 듯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여보, 그건 좀 굳이 우리가 한국까지 가서 볼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라면 우리가 직접 가서 어떤 곳인지 보고 오도록 해요. 그래야 우리 딸이 왜 그렇게 빠졌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늘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말씀만 하시던 부모님께서 저를 이해하기 위해 그렇게 큰 결정을 하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를 나무라던 엄마도 조용히 생각하시더니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나도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직접 보고 싶어. 그렇게 우리 가족의 한국 여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설레었고 부모님께 한국의 좋은 점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부모님께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길 기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랐죠.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비행기 탑승 수속을 기다리면서도 엄마는 말없이 팔짱을 끼고 계셨고 아버지는 계속 스마트폰으로 한국 뉴스를 검색하고 계셨어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떨렸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해외여행이 아니라 저와 부모님의 다른 세계를 잇는 달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탑승 게이트 앞에 앉아있던 저는 조용히 부모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아버지는 무표정이셨지만 두 분 모두 무언가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짐했어요. 이번 여행이 끝났을 땐 엄마 아빠의 마음에 작은 변화라도 생기게 하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은 하네다 공항보다 훨씬 크고 세련됐으며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네다 공항도 세계적인 공항이라 자부했지만 인천국제공항은 규모부터가 달랐습니다. 공항 곳곳에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고 자동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도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무엇보다도 공항 내 무료 와이파이가 빠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공항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쓰려면 절차가 번거로운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시며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일본에서도 와이파이가 무료인 곳은 많지만 이렇게 빠르고 편리한 곳은 없는데 저희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철도를 이용했는데 자동 발권기에서 QR코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너무나도 편리했습니다. 일본에서도 QR 결제 시스템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은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철도에 탑승하자마자 우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우와, 이 열차 너무 깨끗해. 열차 내부는 먼지 하나 없이 깔끔했고 좌석 간 간격도 넉넉했습니다. 무엇보다 창가 쪽에 USB 충전 포트가 있는 것이 너무 편리해 보였습니다. 일본의 신칸센에도 충전 포트가 있는 좌석이 일부 있지만 한국에서는 일반 지하철이나 공항철도에서도 제공된다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지하철로 환승하려고 했을 때 저는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 개찰구를 통과할 필요가 없네. 일본에서는 다른 노선으로 환승할 때 개찰구를 한번 나갔다가 다시 표를 찍고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 장의 교통카드만 있으면 모든 대중교통을 환승할 수 있었고 환승 시 추가 요금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스마트폰으로 한국의 환승 시스템을 검색하시며 감탄하셨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효율적이네. 환승할 때마다 요금이 추가되는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대중교통 요금이 한 번에 계산되는 방식이구나. 우리는 숙소에 짐을 풀고 곧바로 서울의 명소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는 여전히 불만이 있어 보이셨어요. 그런데 여기가 일본보다 좋다는 거야? 일본이 더 깨끗하고 질서정연하지 않아? 바로 그때였어요. 저희는 길을 지나가던 한국 여학생들이 할머니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았어요. 자연스럽고 망설임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대부분 서로 눈치를 보면서 망설이는데 한국에서는 남을 돕는 일이 너무도 당연한 듯 보였습니다. 일본과 비교해 한국 사람들의 국민성이 매우 좋다는 걸 실감했죠. 우리는 한국의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서울숲이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서울숲이 아름다운 공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숲역에 도착하니 녹음이 우거진 공원이 펼쳐졌습니다. 도쿄에도 요요기 공원이나 신주쿠 교엔 같은 대형 공원이 있지만 서울숲은 단순한 공원을 넘어 하나의 문화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곳곳에 카페와 갤러리가 있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스마트폰을 들고 서울숲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며 감탄하셨습니다. 도쿄에도 이런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긴 공원인데도 와이파이도 잘 되고 휴대폰 충전 스테이션까지 있네. 우리는 공원을 산책한 후 한강으로 이동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하니 한강을 따라 넓게 펼쳐진 공원이 장관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한강변에서 한국의 명물이라는 한강라면을 먹기로 했습니다. 자판기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처음에 믿기 어려워하셨지만 직접 자판기에서 컵라면을 선택하고 뜨거운 물을 붓는 모습을 보고 신기해하셨습니다. 이런 건 일본에도 있으면 좋을 텐데. 편리하면서도 재미있는 아이디어네. 한강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명동은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 거리로 수많은 화장품 가게와 옷가게, 길거리 음식점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화장품 가게에서 다양한 한국 브랜드 제품을 구경하시며 흥미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 QR코드로 결제했어. 한국에서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QR코드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최근 QR 결제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렇게 보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명동거리에서 우리는 여러 가게를 둘러봤는데 거의 모든 곳에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삼성페이 같은 다양한 결제 옵션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노점상 아저씨도 QR코드를 찍을 수 있는 작은 스탠드를 들고 계셨고 어머니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길거리 음식도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거야. 지갑 꺼낼 필요도 없잖아. 이거야말로 진짜 편리함의 끝이네. 우리는 붕어빵을 사면서 처음으로 직접 QR 결제를 시도해 보았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카카오페이를 켜고 QR코드를 스캔하셨죠. 결제가 완료되자 스마트폰에서 띵 하고 소리가 났고 아저씨는 미소 지으며 종이봉투를 내주셨어요. 이게 끝이야? 현금도 카드도 필요 없네. 어머니는 놀라운 듯 스마트폰을 한참 내려다보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근처 카페에서는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테이블 위에 작은 QR코드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스마트폰을 대자 메뉴판이 자동으로 뜨고 앱을 통해 음료를 고르고 결제까지 완료하자 직원이 조용히 음료를 가져다 주었죠. 직원한테 주문도 안 했는데 음료가 나와. 이건 진짜 신세계야. 어머니는 마치 마법을 본 듯 눈이 동그래지셨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종이 메뉴를 넘기고 벨을 눌러야 주문받으러 오잖아. 이건 시스템부터 다르네. 어머니는 직접 한국 화장품을 몇 개 구매하시면서 QR 결제를 여러 번 시도하셨고 점점 능숙해지는 모습을 보이며 웃으셨습니다. 한국은 정말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구나. 편리한 시스템이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어. 한국 사람들은 정말 편하겠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는 스마트폰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일본에서 이런 시스템이 좀 더 빨리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이건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죠, 엄마, 제가 한국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단지 아이돌 때문만은 아니라고요. 그날 명동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또 한 번 열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다음날 저희는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고 홍대에서 버스킹 공연을 보며 사람들과 소리 높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느 고깃집에서는 직원이 직접 고기를 구워주고 마지막에는 페브리즈까지 뿌려주는 배려를 받았습니다. 엄마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명동거리의 조용한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는 창가 자리에서 엄마는 말없이 차를 마시고 계셨죠.
저는 조심스레 엄마의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땠어요? 엄마는 잠시 멈칫하더니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표정엔 무언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친절하고 거리도 깨끗하고 내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곤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니, 엄마 아빠가 너무 편협했던 것 같아. 그 순간 제 가슴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인정해 주실 줄 몰랐거든요.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눈물을 꾹 참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이어질 엄마의 한마디로 이어졌습니다. 유카리, 너 한국어 공부해도 괜찮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시간도 숨을 멈춘 듯 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엄마의 입에서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었기 때문에 그 짧은 문장이 제 마음을 울리는 데는 충분했어요. 사실 그 말을 듣기 전까지 저는 매일 밤 혼자 울곤 했습니다. 부모님 몰래 공부하던 한국어 노트를 덮을 때마다 마치 내가 나쁜 짓이라도 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죠.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감정은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입에서 그 한마디가 나온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엄마의 다정한 인정 한마디는 지금까지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죄책감을 녹여내는 주문 같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고 엄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제 손등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너도 많이 외로웠지?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같은 방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는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한국어는 어렵지 않아? 무슨 뜻이야 이건? 그때 저는 한글 노트를 펼쳐 엄마에게 사랑해라는 단어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건 아이시대로예요, 엄마.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노트를 쓰다듬었고 그날 이후로는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모습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엄마는 결코 한국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엄마도 마음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저녁 식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식사 중 한국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싸늘해졌지만 이제는 엄마가 먼저 물으셨어요. 요즘엔 어떤 한국 드라마를 보니? 아빠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죠. 그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재밌다더더라. 엄마는 장을 볼 때 한국 김치를 카트에 넣기 시작했고 아빠는 한국 뉴스 앱을 설치해서 경제 흐름을 살펴보셨어요. 가끔은 온 가족이 TV로 한국 예능을 함께 보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제가 꿈꾸던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국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하나씩 이해하고 함께 건너고 있었던 거예요. 3박 4일간의 한국 여행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한국 여행을 망설이셨지만 이제는 한국의 발전된 시스템과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탄하며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한국의 인프라와 대중교통 시스템이 일본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을 인정하셨죠. 일본에 돌아온 후 엄마는 집에서 한국 요리를 해주기 시작했고 아빠는 종종 한국으로 출장도 가셨어요. 그리고 저요? 저는 한국어를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이제는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 한국에서 직접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한국 유학에 대해 여쭤봤어요. 부모님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우리도 그전엔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인 곳일 줄 몰랐으니까. 한국 여행이 끝난 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한국 문화는 저에게 도전과 성장, 그리고 진정한 우정을 선물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알게 해준 제 친구 희나에게도 정말 고마워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을 배우고 한국과 일본이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저처럼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다면 한 번쯤 직접 경험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느낄 감동을 기대해 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한국에 푹 빠진 일본 여고생의 사연이었는데요.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상당하네요.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